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호우강과 이순에서 HTB 몇 블럭을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 4건의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조금 무서운 게, 만약에 무조건 검사를 안 했으면 본인들은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또 퍼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호우강 HTB 506 블럭에서 지금까지 총 13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그 주변 HTB에서도 감염자가 나오자 호우강 HTB 8블록을 모두 코로나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요양원과 페어프라이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요양원에서 감염 소식이 나오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족분들은 가슴이 철렁철렁할 것 같아요. 목요일인 어제는 35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22건이 호우강에 있는 한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 한 명의 감염자가 나와서 그 건물 전체를 검사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로렌스 웡 재무장관은 지역 사회 내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는 숨겨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여전히 우려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6월 4일인 오늘은 총 13건 중 7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어요. 페이즈 2 들어오고 나서는 10건 아래로 지역 감염이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도 본인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꼭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고요. 만 18세 이하는 화이자만 맞게 되어 있는데, 만 16세 학생이 백신 예약을 할 때 본인 생일 연도수를 잘못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백신 예약을 할 때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한 곳에서 화이자만 주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모더나만 주지 두 개를 섞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를 잘못 넣어서 만 18세 이상으로 돼가지고 모더나를 접종하는 데 예약이 된 거예요. 근데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접종센터에서 이 학생이 16세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0분 대기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50분 대기했고 별 이상 증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앞으로 2차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2차 접종으로 모더나를 계속 맞춰야 할지, 아니면 2차 접종이라도 화이자로 바꿔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중국의 시노백을 프라이빗 병원 가서 돈 주고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뉴스에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 정부 지원이 없어서 본인이 돈을 내고 맞아야 하고, 혹시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노백 접종을 위한 예약 방법과 금액 등은 결정이 되는 대로 곧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트레이스 투게더를 예전 같으면 한 번 분실했으면 무료로 다시 교환을 해주고 두 번째부터 금액을 받았는데요. 6월 4일부터는 무조건 첫 번째 분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부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망가졌거나 배터리가 다 되어서 교환하는 경우에는 계속 무료로 교환을 해주고요. 구불 내실 때 현금으로는 안 되고요. 페이나우나 이지링크, 넷지 플래시페이나 마스터카드나 비자 등으로 페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안전한 나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즘 중국 광동 지역의 코로나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광동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싱가포르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다 금지된 건 아니고요. 쇼텀 비자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거고요. 싱가포르연, PR, 롱텀 패스 홀더, 그러니까 뭐 학생이나 아니면 여기 직장인, 그리고 직장인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왕래가 가능합니다.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기 자전거에 불이 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전기 자전거로 인한 집 화재 소식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전기 자전거는 진짜 저렴한 거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엄마와, 그러니까 외국인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아빠, 그러니까 싱가포르연이겠죠? 이 가족의 3세에서 6세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빈곤과 열악한 육아 환경으로 인해 싱가포르연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외국에서 태어난 엄마와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아빠의 가정 수입이 낮은 수입일 경우에는 월 1,580달러이고, 부모 모두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가정의 낮은 수입은 월 2,586달러라고 합니다. 진짜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콘도에 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5천 이상씩 내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월 10,000불 이상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3, 4인 가정에서 월 1,580달러면 120만 원 정도 가지고 세네 식구가 사는 건데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신분제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현재 사회에도 신분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그렇게 구분을 하는 편이잖아요. 한국에서도 갑질 얘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싱가포르나 뭐 동남아나 다른 뭐 중동 국가들처럼 해외에서 메이드가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정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메이드들을 약간 본인의 진짜 하인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그대로 배워서 심지어 어린아이가 메이드한테 욕하고 메이드한테 어떤 신체적 폭력을 가한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몸에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각종 화학물질이 많이 실린 싱가포르 화물 선적이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화재가 나고 가라앉으면서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먼 해양에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바로 스리랑카 인근 해안가라고 해요. 그리고 화학물질이 많이 선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기름만 흘러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 화학물질도 크게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벌써 스리랑카 앞바다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각종 죽은 어류와 새, 거북이 등도 떠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일단 그 해안의 어업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나 아니면 어업 폐기물로 해양 생물들을 괴롭히더니 얼마 전에는 또 일본 배가 쉐이셀 해변에서 두동강이 나면서 기름을 굉장히 많이 바다에다가 뿌렸잖아요. 이번엔 또 화학물질까지 쏟아내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은 사실 완전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봉합된 상태라서 그 밑으로 바닷물로 새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다가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싱가포르 수돗물 말씀드리면서 담수화 공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지은 공장은 담수화 시설도 있지만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마리나보라지에 있는 물을 바닷가로 내보내지 않고 그것도 끌어와 가지고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시설이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컬 학교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14살 학생이 로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와 다른 남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던 친구들도 그렇고 할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분들도 그 충격과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도에서는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가나의 축구 선수가 일본에 입국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일본과 친선 경기를 하려고 입국을 했는데 그 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가뜩이나 일본 국민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올림픽이 열리는 걸 반대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한 시국인데 각 나라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오면 일본이 사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원봉사자 10,000명이 코로나 감염 걱정, 여성 비하 발언, 계속되는 스케줄 변경의 이유로 자원봉사자를 그만두기로 한 상황이고 일본의 기업, 언론, 국민, 의료 전문가도 올림픽 취소를 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 참가를 못하는 국가가 많아져 경기를 치를 수 없기 전까지는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 집값이 미친 것 같습니다. 올 3월 기준으로 1년간의 전 세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7.3%인데요. 이건 2006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6.1%로 가장 큰 가격 상승을 기록했고요. 한국이 5.8%, 일본이 5.7%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터키는 32%나 올랐대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22.1%로 올랐고요. 미국이 13.2%로 올랐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기후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2030년까지 더 많은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마련해 최대한의 천연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서부 지역은 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호수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 중 한 군데라고 하는데요. 허리케인이 생기면 많은 저지대 지역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바닷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 나온 정책 중 하나가 바닷가를 따라서 6m 벽을 세우는 게 나왔대요. 마이애미에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면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닷가를 따라 6m 벽을 세운다는 거는 상상만 해도 사실 좀 너무 끔찍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제안서를 듣고 마이애미 주민들도 놀라고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예방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더 강력한 허리케인과 태풍 등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단 마이애미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지구 환경을 위한 일을 실천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